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12일 우리 청주 중학생 두 소년의 성폭력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에 1년여간 이렇게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에서 간신히 그 아름양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인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의 갈 길은 멉니다. 저희가 대법원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없지만 어찌됐든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개정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오랫동안 같이 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여성단체 젠더폭력 방지협의회 소속 24개 단체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활동가분들 그리고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소속의 단체분들 그리고 많은 스쿨미트 지지 모임 청주 페미니스트 개내의 활동가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셔서 주심을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는 발언으로 우리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개내 현슬기 활동가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1심과 비슷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갖은 젠더폭력 사건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이 사실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오늘의 판결로 더 공고해졌습니다. 가해자는 1심 당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후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재판정을 노려보던 가해자의 모습은 아직까지 기억에 선명합니다. 심지어 그남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심에 들어서면서 돌연 태도를 바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주 5일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의 감형 수단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전문을 검색하면 성폭력 가해자들의 감형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수도 없이 뜹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장화된 것은 법원이 성범죄자들의 감형 전략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한 결과입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았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의 판결이 성범죄 가해자 지원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으며 많은 사람이 오늘의 판결을 목격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판사님이 울먹거리며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몰성적인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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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는 정의는 살아있는가? 앞으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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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주 여성의 전화 오정란 대표님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여성의 전화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란입니다. 네, 재판을 오늘 2시에 선고 재판이 있기 전에 저 KBS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재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기징역이 나오면 재판부의 혁명이고 아마 원심이 확정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는데 원심 확정보다는 그래도 아름양의 그 죄가 인정이 돼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기자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성범죄들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저는 재판부가 콩가루 재판을 판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재판의 판결이 너무나 낮죠. 기소율도 낮고 고소율도 낮는데 그런 재판까지 가더라도 그 형량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힘겨운 싸움을 하겠습니까? 1차 경찰 조사에서 또 2차 피해도 있고 재판 과정에 또 수없이 자기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재차 트라우마 상황에 놓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이런 젠더폭력에 대한 그런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판결, 좀 더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 전체 활동가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재판에서도 감동적이었던 거는 검사님들이 검사 구형을 할 때 그 울먹이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강하게 이야기했던. 근데 오늘 재판부에서 재판 판결하신 판사님이 또 울먹이더라고요. 뭘까요, 이거는? 약간 이번 재판 판사님의 그 울먹이름은 역시 정서적 버무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입 닥쳐라.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어떤 면피용으로 좀 들렸습니다. 네,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신적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금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 범죄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이, 이런 범죄 사실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아, 나도 신적 성폭력을 당해도 이야기하면 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좋은 본보기 사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그들에게 희망으로 비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투쟁할 것이고요. 그러한 친정 성폭력이 다시는 이 땅에서 뿌리내지지 않도록 그 예방과 대책과 그리고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정란 대표님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판결 내용 다 들었을 것입니다. 초범이라서, 그리고 반성하고 있어서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범이 맞을까요?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 양이 7살 때부터 계속해서 아빠의 성추행에, 성폭력에 노출되면서 그 지옥같이 살았을 세월을 생각하면 초범이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판결문의 내용처럼 범행 동기와 수법이 너무 더 야비해서 저희가 치를 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더욱더 분노하고요. 더욱더 앞으로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와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청주 여성의 전화 배민경 인턴 활동가와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의 유진영 활동가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물성적인 판결 강력 규탄한다. 재판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2021년 5월 12일 우리는 두 어린 중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난 2022년 6월 9일 우리는 또다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끊임없이 재판부를 향하여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게 하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했지만 처참히 묵살당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옥같은 현실을 살았을 아름이를 떠올려본다. 어려서부터 친모의 방임과 계부의 성추행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소녀, 그리고 계부에게 강간을 당했음에도 말할 수 없었고 힘겹게 말했을 때 친모로부터 저주당했다. 그런 그가 느낀 좌절감은 어떠했을까? 이후 그는 자신의 현실을 꿈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부가 친구를 성폭행하는 것을 보고 계부의 구속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아름이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미소와 아름이, 당시 두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두 소녀를 생각하면 또다시 눈물이 흐른다. 꿈 많은 두 소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재판부는 친족 성폭력, 그루밍 성범죄, 아동학대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열망하는 전 국민의 진심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진실을 알리고자 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
2심 재판부가 제발 두 소녀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아름이와 미소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오늘 당신들의 판단이 진정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인가? 죽음으로밖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은 있는가? 오늘 당신들의 판결은 법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참담함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2심 재판부의 몰성적인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오늘의 판결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심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역사 속에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2의 아름이와 미소가 나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2022년 6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기자회견 낭독은 끝났고요. 저희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몰성적인 판결 강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25년이면 많이 나온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소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버리면서까지 알리고자 했던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